안녕하세요. 강정마입니다. 오늘은 스케치북을 활용해서 아이들 before reading하고 after reading, 그래서 스토리 전체를 아이들이 정리해서 하나의 그 미니북을 만드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단순히 미니북하고 액티비티를 하는 게 아니라 before reading part, 그 다음에 after reading part까지도 완벽하게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또 내가 어떤 것을 공부했고 어떤 것을 잘했는지를 스케치북 하나에 공부했던 스토리들이 차곡차곡 모여지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장도 아이들한테는 픽처 단어장도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그걸 만들어 보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케치북은 그냥 커다란 이렇게 스케치북 스프링이 위에 달린 이렇게 넘기는 스케치북 큰 것도 좋고요. 아이들에 따라서 뭐 초등학생인데 너무 큰 스케치북을 선호하지 않으면 이렇게 스프링 노트 있죠? 세로로 된 거.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한번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스케치북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장점에서는 단어 학습 및 before reading, after reading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읽는 그 스텝에 대한 이해가 잘 되게 되죠. 먼저 이 스프링 노트는요, 본인이 스스로 다 할 수 있게 좀 방법을 주시는데, 그 스토리에 따라서 필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이 레벨이 낮을수록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숫자만큼의 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8단어가 필요하면 8칸, 6단어가 필요하면 6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건 6단어가 필요한 스토리북을 가지고 한번 샘플링을 해볼게요. 이렇게 3분의 1 토막 정도를 내서 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켜주셔도 좋아요. 다 너무 정확하고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학습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내가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스스로 보고, 그 발전을 만드는 과정의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나아지는 걸 보게 하는 것도 스스로 성취라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2번 이렇게 접어서 이거를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줄을 긋게 할 텐데요. 꼭 자를 대고 줄을 긋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선을 분명히 똑바로 그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요, 보시면 그냥 이 선을 그대로 아무 힘을 안 주고 따라가면 바로 직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자기가 본인이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만 충분히 직선을 따라서 긋기만 해도, 완전 90도가 아니라도 요 홈으로만 따라서 그으면 직선이 그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선을 긋고요. 가운데선은 그냥 삐뚤빼뚤해도 거봐 그려도 좋고요. 뭐 조금 좀 완벽을 기하는 아이들 경우엔 좀 자를 대고 한번 그려주시는 걸로 해주거나 그냥 이렇게 손으로 쭉 그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6분할이 되죠. 6분할이 된 상태를 한 칸에 한 단어를 그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단어를 가져갈지, 그래도 이제 스토리 샘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해드릴까 하다가 어떤 저 연령 아이들도 굉장히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뭐 스테디셀러죠. 스팔라이트 온 리터러시라는 브릭스에서 만들어 놓은 어린이용 워크북까지 만들어준 스토리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샘플을 하나 가지고, 뭔가 샘플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해볼게요. 왜냐면 이거를 고른 이유는 다른 책들도 워낙 좋은 스토리북이 많지만 이 책은 액티비티북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노래가 2가지가, 한 스토리마다 2개의 곡의 노래가 들어있고, 그 2곡의 노래가, 그 노래만 배워도 사실은 노래 전체가 스토리를 완전히 학습하고 단어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팀송이라 그래서 이 스토리를 배우는 팀에 대한, 그 테마에 대한 송은 아이들이 아주 잘 들어보고 익숙한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뭐 Ten Little Indians, 나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아니면 Itsy Bitsy Spider,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곡을 연결을 시켜서 곡을 이제 가사를 적어놔서 단어 학습이 되게 되어 있고요. 기초 문장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끝나고 나면 스토리송이 나와 있는데 막 약간 뮤지컬 스타일의 느낌도 있고 동요 느낌도 있고 이러면서 그 스토리 전체를 하나로 정리를 해서 그 노래가 아예 머릿속에 스토리로 남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노래가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어서 아이들한테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멀티 CD-롬이 단어 옮기기, 스티커 붙이기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파닉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스토리가 아주 길지 않은데 재미있어서 미국 저자들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쓰시는 분들은 꾸준히 쓰시는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샘플로 사용을 할 건데, 거기서 제가 오늘 할 거는
그 마미 지브라, 베이비 지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스토리북은 아니고 액티비티북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화면들이에요. 그래서 화면에서 여기서 아이들한테 단어가 어떤 그림을 노출시키고 노래를 들려주죠. 한번 노래 잠깐 들어보실래요? Mommy zebra, baby zebra, they look alike. Daddy kangaroo, baby kangaroo, they look alike. Baby penguin, they look a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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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틀어보기도 되어 있고 노래가 들어보시면 그러죠. 라라라라라.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 이렇게 써보면 굉장히 신나게 막 박수치면서 따라들 하시는 곡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단어를 좀 보여주죠. 그래서 zebra, penguin, kangaroo, mom, dad, baby 노출을 좀 시키고 나서요. 사실은 모든 스토리나 모든 리딩에서는 어휘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때 내용의 컨텐츠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고 중간에 하다 말고 아 이게 뭐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어를 한번 정리하는 걸 이 스케치북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picture dictation이라고도 부르고요. dictation은 이제 듣고 쓰는 건데 아이들이 아직 그런 능력은 아니니까 여기다 이렇게 한 칸마다 그림을 하나씩 그리게 해요. 그림 이거 되게 제가 워낙 그림을 잘 그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다 미리 그려놨어요. 그려놔서 한 칸마다 아이들이 각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제가 이 포스트잇은 아직 그래서 그려서 daddy, mom 해서 6가지 키워드를 아이들이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요. 이 그림이 좀 못생겨서 제가 그 컴퓨터 화면으로 좀 대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노트북을 들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걸 그렸잖아요. 그리고 맨 위에 이 부분에는 스토리 제목도 쓰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붙이셔도 되고 쓰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할 건데 첫 번째는 그림 인지하고 학습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하실 텐데 point to the picture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point to the picture 이게 되게 지루하고 큰 의미가 없어지고 워낙 그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그런 게임이라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이들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요새는 안 하세요. 근데 이 point to the picture를 인지하게 하는 게 되게 좋은데 왜 사용을 안 할까라고 하면 일단 너무 클래식하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쉽게 지루해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액티비티가 지루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너무 쉽고 익숙해서 다른 하나는 조금 나에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와닿지가 않아서 지루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쉽고 익숙해서 지루해지는 쪽에 가깝다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건데요. 보통 선생님들은 point to the penguin 이렇게 말하게 하는데 point to the mom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를 포인트하게 하니까 사실 이거 너무 쉽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안 보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단계를 올려줘서요. 쉽지만은 않게 해주시면 이 액티비티가 조금 더 재미있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point to the penguin 처음에는 한번 따라 해주잖아요. 그쵸? 하고 나서 자 애들이 너무 쉽게 느낄 때 이렇게 자 이번엔 2개씩 단어를 말할 거야. 그러면 포인트 해봐. point to baby and penguin. 그럼 point to baby, penguin 이렇게 2개를 따라가야 해요. 그 다음에 2개도 좀 쉽다고 할 땐 3개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3개의 단어를 연속해서 말하시는 거죠. point to baby, dad, zebra. 그러면 baby, dad, zebra. 이거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억력이라는 걸 같이 사용해야 돼요. 머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 순서가 뭐였는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똑같이 따라가서 짚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계속하고 있고 뇌를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네 맞아요. 좀 덜 지루해지죠. 그래서 3개씩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penguin, mom, dad. penguin, mom, dad. 거기다 뭘 좀 장난하시면 돼요. 목소리나 속도 같은 거 속도 조절. penguin, mom, dad. 뭐 dad만 penguin. 뭐 이렇게 리듬도 사용하시고요. 그러면 이 융합이라는 게 뭐 엄청난 지식의 융합도 있지만 어린 연령 아이들에겐요 그 모든 걸 여러 가지를 합성을 해서 링킹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뇌가 굉장히 바빠지는 일이거든요. 뇌가 바빠지면 그렇게 지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초등학생 갈 때는 한 4개 정도 하셔도 돼요. 그럼 애들이 계속 그 짐작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잘 고려를 해서 하시면 포인트 한다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해서 인지하게 하시고요.
본인이 얘기를 할 때 오히려 거꾸로 엄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본인이 반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4개나 3개를 연속해서 자기가 말하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제대로 따라했는지 체크업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하고 매칭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건 항상 미니 포스트잇을 제안을 드려요. 이런 거 이렇게 보셨죠? 미니 포스트잇.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미니 포스트잇에다가 아이가 직접 글씨를 쓰게 하셔도 좋고요. 아직은 손님이 없는 아이일 경우에는 엄마나 선생님이 써주시고 만약에 손님이 있더라도 정말 글씨가 아이들 중에서 자기가 쓰고 자기 글씨를 못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써주셔서 아니면 프린트돼 써있는 것들을 좀 활용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주셔서요. 글자를 같이 통으로 같이 연결해서 인지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지브라고 얘가 펭귄이고 글씨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런 연습을 포인트 할 때도 같이 보여주시고 반복해 주시고 글자도 자꾸 보여주시고 펭귄은 P로 시작하는구나 이걸 몇 번 해주신 다음엔 이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장점이 뭐냐면요. 자리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거나 만약에 스케치북이면 위쪽에 스페이스가 많이 남거든요. 그쪽에 쫙 붙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한 다음에 요거를 막 섞어놓고 얘를 띄어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펭귄은 여기 이렇게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매칭 게임이 되죠. 그쵸? 그러면 mom은 이게 M으로 시작되는 mom 이래서 아이들이 다시 이거를 제자리에 돌려서 이렇게 붙이게 해주시면 이게 떼었다 붙였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들한테는 액티비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시면 그림하고 단어가 매칭이 되는 픽처 딕셔너리가 본인한테 스토리 하나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프랙티스를 하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다가 지금 이거는 약간 스페이스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다가 아주 메인이 되는 문장 같은 거를 좀 만들게 해주셔도 되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they look alike예요. 그래서 2개의 단어가 they look alike로 나오는데 아니면 it's a penguin 이런 문장들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it's a 또는 뭐하고 뭐는 제가 좀 이따 돌려서 아주 기본 문장은 여기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여기다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써주셔도 돼요. 다음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따로 써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대입해서 아이들이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s a zebra, it's a penguin 이럴 때요. 이 포스트잇을 옮기게 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이 문장을 완성할 때. 그래서 여기에다가 센텐스가 완성되듯이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래 오늘 처음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스케치북을 크게 하면 칸을 쓰고 아래하고 위를 남겨놨다 맨 아래에다 그림을 못 그리게 하고 거기다가 패턴까지 넣어두면 이거 하나가 완벽하게 정리 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가요. 이게 이제 before reading, 단어 연습을 하는. 그래서 액티비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포인팅하는 연습, 매칭하는 연습, 문장으로 만들어서 it's a they are 말해보게 하는 것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읽게 돼요. 단어 프랙티스가 충분히 된 후 그려보기까지 했잖아요. 그 스토리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Where are you? 라는 스토리북 제목이에요. Where are you? 그래서 보면 Where is mom? Here I am. 그쵸? Where is dad? Here I am. Today's Monday라는 스토리 아시죠? 그 스토리가 정말 좋은 스토리인 거는 동물은 단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스토리적으로 그림도 스토리니까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드러나면서 세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는 하나의 링킹된 그다음에 융합적인 스토리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도 같아요. 이 스토리 자체에서 보시면 펭귄이나 지브라가 등장하진 않지만 그림을 보고 이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스토리 어떻게 가르치냐면 Where is my mom? 이건 벌써 단어로 mom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지브라라 이렇게 약간 좀 스트라이브 있다라는 표현을 Where is my mom? 이렇게 퀘스천하고요. Here I am은 그냥 하게 해요. 그래서 지브라를 아이들이 TPR로 표현할 수 있게 Where is my dad? 그래서 이 dad의 그림은 펭귄이었어. 책을 보지 않더라도 기억할 수 있게 제스처를 정해주고요. Where is my baby? 해서 baby에서 나왔던 그림은 캥거루였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동작으로 링킹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 툴을 다 읽고 나서요. 아까 동작이 뭐였죠? mommy, mom. 그쵸? 단어만. 그 다음에 dad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dad.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baby는
baby, kangaroo였잖아요. 이렇게 하면 스토리를 거의 다 외워.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ere is my mom? 맘에 나온 동물은 뭐였니? zebra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다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is my dad? dad는 뭐였지? 펭귄이요. where is my baby? baby는 kangaroo. 그쵸? 아니 뭐 kangaroo 이렇게 파우치 제스처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zebra하고 mom하고 매칭이 돼 있고 penguin하고 dad, 그 다음에 kangaroo하고 baby가 순서대로 매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토리 자체를 통으로 이 스케치북 안에서 summarize 한 거나 같은 결과가 나와요. 때로는 그게 약간 다를 때는 다시 그림을 before reading 그림과 after reading 그림을 매칭을 해주셔도 되는데 아주 낮은 레벨은 대부분 이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아예 정리를 계획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Where is my mom? Here I am. 이 글자만 보고 외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접어버려서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맘은 지브라였어요 하고 그 전체 스토리를 다시 서머라이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는 단어지만 이걸 가지고 애프터 리딩에 서머라이징 기능까지 해서 아예 그림만 보고 스토리 전체를 다시 말하기라든가 써보기라든가 이걸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읽은 스토리가 여기 제목과 함께 계속 기억이 돼서 내가 책을 20권, 30권 읽었던 게 스케치북 한 권에 기록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하시면 아주 기초적이거나 아니면 기초적이지 않아도 돼요. 한 beginner, high beginner 레벨까지는 아이들이 자기가 배울 내용 또는 배운 내용을 단어장 또는 summarizing의 기능으로 정리된 채로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항상 말하는 메타 엔진이 summarizing이니 정리니 before reading, after reading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하나의 기록이 되어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되게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